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출근 준비하시면서 계좌부터 확인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삼성전자는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나온 뉴스 하나 때문이 아니라 오늘 밤 공개돼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큰 돈이 먼저 자리를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위로 출발할 가능성과 장중 한번 흔들릴 가능성 가운데 제가 어느 쪽을 조금 더 높게 보는지, 그리고 시초가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장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도 내 매수가와 비중에 따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바로 대조해 볼 수 있는 대응 자료도 준비해 뒀으니까요. 플러스가 찍혔는데도 팔지 못해 다시 수익을 반납했거나 반등만 기다리다 물타기 시점까지 놓쳤던 분들은 오늘만큼은 첫 가격을 보고 움직이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장 초반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붙더라도 한 방향으로 곧장 올라가기보다는 중간에 한번 매물을 확인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반도체를 미리 담으려는 돈도 들어오겠지만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수익을 챙기려는 돈도 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특히 전날 미국 반도체주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초가부터 주문이 몰리면 주가가 실제 수급보다 빠르게 튈 수 있습니다. 그때 외국인이 본주를 받쳐주면 상승이 이어지지만 개인의 추격 매수만 늘어나면 조금만 매물이 나와도 호가가 빠르게 비게 됩니다. 오늘은 올라가느냐보다 올라간 가격을 시장이 받아들이느냐를 봐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시초가가 강하다고 바로 오늘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높게 시작한 뒤 첫 30분 동안 시가를 지키는지, 밀렸을 때 외국인이 현물까지 받아내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오전 내내 남아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처음 몇 분의 급등보다 눌렸을 때 누가 사는지가 오늘은 훨씬 중요합니다. 반대로 약하게 시작한다고 겁부터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대를 낮추려는 물량이 먼저 나온 뒤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함께 돌아서면 오히려 매물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장 초반 하락을 빠르게 되돌리고 시가를 회복한다면 약간 출발이 하루 전체의 약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계속 커지는지, 다음 분기 전망이 시장 기대를 넘는지,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지에 따라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숫자를 볼 때는 매출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제목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 속도가 둔해지지 않았는지, 새 제품 전환 과정에서 공급 차질은 없는지, 고객사들이 다음 분기 주문을 줄이려는 신호는 없는지까지 봐야 해요. 실적은 과거 석 달의 성적표지만 주가는 그 다음 석 달을 먼저 움직이거든요. 삼성전자에 직접 연결되는 건 고대역폭 메모리만도 아닙니다. 서버 한 대가 늘어날 때 필요한 일반 D램과 저장 장치 수요도 함께 커집니다. 시장이 HBM 경쟁만 보다가 범용 메모리 이익까지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에는 뒤늦게라도 강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여기서 조금 서운하실 수 있어요. AI 반도체 수요가 좋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늘 SK하이닉스보다 늦게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하루 오르고 다시 밀리면 이제는 뉴스 자체를 믿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기대만으로 평가받는 구간에서 실제 납품과 수익성으로 확인받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HBM 공급이 늘어나는지,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가격이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파운드리 적자가 줄어드는지가 차례로 확인돼야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그 수요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외부 신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좋은 수요와 좋은 주가를 같은 말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수요가 강해도 삼성전자가 그 주문을 어느 가격에 받고 있는지, 생산 수율이 올라 원가가 줄고 있는지에 따라 실제 이익은 달라집니다. 시장은 이제 공급한다는 발표만으로 오래 환호하지 않아요. 출하량이 늘고 제품 구성이 좋아지면서 반도체 부문의 이익률까지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확인을 기다리는 매물이 위에서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건 외국인 현물입니다. 선물만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장은 장중의 방향이 빠르게 뒤집힐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주를 실제로 사들이는 돈이 붙어야 반등이 종가까지 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외국인 수급도 장 마감 뒤 찍히는 순매수 한 줄만 보시면 늦습니다.
장 초반에 선물을 사서 지수를 들어올린 뒤 삼성전자 현물은 팔 수 있고요. 반대로 선물은 짧게 정리하면서 본주는 꾸준히 담을 수도 있습니다. 오전 9시 반, 11시, 오후 2시의 방향이 이어지는지 나눠서 보세요. 한 번 크게 산 것보다 밀릴 때마다 매수가 반복되는 흐름이 훨씬 믿을만 합니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와의 온도 차이입니다. 하이닉스만 치고 나가고 삼성전자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시장은 아직 HBM 경쟁력의 차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늦게 출발해도 거래대금을 키우며 따라붙는다면 돈이 메모리 업종 전체로 번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종목의 상승률만 비교하지는 마세요. 삼성전자가 전날 고점을 회복하는지, 하이닉스가 쉬는 동안에도 삼성전자 매수가 유지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에서 나온 차익 자금이 삼성전자로 옮겨오면 처음에는 움직임이 답답해 보여도 오후로 갈수록 상대적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전 고점을 다시 넘을 때 거래량이 붙는지입니다. 거래 없이 가격만 잠깐 넘는 건 추격 매수에 밀려 올라간 움직임일 수 있어요. 돌파 뒤 눌려도 이전 고점 위에서 버티고 다시 매수가 붙어야 오늘 들어온 돈이 쉽게 빠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파를 볼 때는 호가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매도 호가가 얇아서 적은 돈으로 가격만 올라간 것인지 두꺼운 매물을 실제 거래로 소화하며 올라간 것인지가 다르거든요. 첫 돌파 뒤 고점에서 밀려도 거래량이 줄고 이전 고점 부근에서 멈춘다면 자연스러운 숨고르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 때는 거래가 없고 하락할 때마다 거래가 커진다면 매수자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계좌 상황도 나눠보셔야 합니다. 같은 10% 수익이라도 삼성전자가 계좌의 10%인 분과 70%인 분은 오늘 대응이 같을 수 없습니다. 비중이 작은 분은 첫 눌림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만 비중이 큰 분은 기대감이 꺾일 때 일부라도 수익을 지켜야 계좌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실 중인 분도 현금이 남아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 없이 기다리는 분에게 추가 하락은 버팀의 문제가 되고 현금이 남은 분에게는 수급을 확인한 뒤 선택할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보다 내 계좌 상태부터 알아야 합니다. 낮은 가격에서 사서 수익 중인 분은 더 오를까만 보지 말고 수익을 지킬 기준을 정해야 하고요. 높은 가격에서 오래 기다린 분은 하루 반등으로 본전을 모두 되찾으려 하기보다 반등의 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 좋게 아래에서 샀는데 언제 팔지 몰라 수익을 다시 반납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수익이 찍히면 조금만 더 오르길 기다리고 막상 밀리면 다시 올라오겠지 하다가 결국 팔지 못하죠. 매수가를 잘 잡았어도 매도 기준이 없으면 계좌에 남는 건 생각보다 적습니다. 자, 얼마 전 댓글에 제 영상을 보고 들어갔다가 물렸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저도 마음이 무겁고 우선 죄송합니다. 그런데 영상은 찍어서 편집하고 올라가는 동안 그대로 멈춰 있지만 외국인 수급과 프로그램 매매는 그 두세 시간에도 계속 바뀝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조건이 사라졌는데 영상 속 방향만 붙잡으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하게 보던 장도 현물과 선물이 함께 들어오면 다시 봐야 하고요. 이래서 중요한 건 영상을 보고 종목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상 이후 대응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을 바로 확인하는 겁니다. 본업 중 그 변화를 계속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알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하게 시작한다면 첫 번째 대응은 추격이 아니라 눌림 확인입니다. 시초가 이후 밀렸을 때 시가를 지키고 외국인 매수가 남아있다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시가를 바로 내주고 반등할 때 거래가 줄어든다면 기대감만 먼저 반영된 움직임일 수 있어요. 수익 중인 분이라면 첫 눌림에서 전구 팔거나 전부 버티는 선택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 물량의 일부만 먼저 지켜 수익을 현금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시가와 외국인 수급을 기준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손실 중인 분도 첫 급등에 본전 주문부터 걸기보다 그 상승이 종가까지 이어질 힘이 있는지 보세요.
반등의 시작보다 반등 뒤 매물이 나왔을 때 얼마나 버티는지가 다음 날까지 갈 흐름을 더 잘 보여줍니다. 보합권에서 시작한다면 오전 고점과 저점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깨는지 보셔야 합니다. 고점을 넘은 뒤 프로그램 매수가 확대되면 위쪽으로 힘이 붙을 수 있고요. 저점을 깨도 거래량이 줄고 바로 회복하면 성급하게 매도할 이유는 줄어듭니다. 약하게 출발할 때는 하락폭보다 회복 속도를 보세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받으면서 지수 선물까지 사기 시작하면 오전 중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업종 전체에서 돈이 빠지고 환율까지 불안해진다면 추가 매수는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삼성전자는 수출 기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장중 주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화가 빠르게 약해지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 전체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부터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은 환율 방향과 외국인 선물 매매가 같은 쪽으로 움직이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경계심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전에 올랐던 주가가 오후 들어 밀린다고 모두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거래량이 줄면서 일부 차익만 정리되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로 돌아서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후 1시 반을 지나면 결과를 밤새 들고 가기 싫은 단기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수가 같이 밀린다면 삼성전자만의 악재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반도체 업종은 버티는데 삼성전자만 시가를 내준다면 위에서 나온 매물이 더 무거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오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해도 외국인 현물 매수가 줄지 않고 동시호가에서 다시 받는다면 결과를 앞두고도 남겠다는 돈이 있다는 의미가 생깁니다. 제가 오늘 가장 좋게 보는 장르는 큰 급등이 아닙니다. 장 초반 매물을 소화하고 오후에도 외국인 현물 매수가 남은 채 종가가 오전 고점 부근에서 끝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마감해야 오늘 밤 미국장이 흔들려도 국내에서 먼저 들어온 돈이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이 안정되고 반도체 장비주까지 거래 대금이 살아난다면 더 좋습니다. 삼성전자만 지수 비중 때문에 오르는 장보다 메모리와 장비, 후공정으로 돈이 번지는 장이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가격은 버티는데 주변 종목이 먼저 무너지고 외국인 선물 매도까지 커지면 종가 숫자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본주의 움직임과 업종 전체의 온도가 같은지 함께 확인해야 내일 첫 반응을 덜 늦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할 장면도 분명합니다. 높게 출발한 뒤 오전 내너의 고점을 낮추고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서며 시가 아래에서 거래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때는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만 믿고 비중을 더 싣기보다 결과를 확인할 여유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올해처럼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까지 자주 언급될 만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발동 여부 자체보다 그 뒤의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가 잠시 멈추거나 호가가 급하게 벌어진 뒤에도 외국인 현물 매수가 남는지 프로그램이 다시 같은 방향으로 붙는지를 봐야 합니다. 놀라서 가장 불리한 가격에 던지거나 흥분해서 첫 급등을 따라가면 변동성에 계좌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화면을 볼 수 있다면 이런 변화를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출근하고 일하다 보면 외국인 현물이 언제 돌아섰는지, 오전 고점이 언제 무너졌는지 놓치기 쉽죠. 아침에는 수익이었는데 퇴근 후 다시 본전이 돼 있거나 손실이 커진 뒤에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고 계시다면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내 계좌에서 기다릴 때와 움직일 때를 나눠주는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과 함께 보는 계좌별 대응 자료입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오르고 내릴 때마다 불안하게 만드는 단순 가격 알림은 아닙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의 방향이 달라질 때, 프로그램 매매가 장중 흐름을 뒤집을 때, 중요 구간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내가 세워둔 대응을 다시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늦게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변화를 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도 언제 팔지 몰라 다시 본전으로 돌아온 분, 물릴 때마다 평균 단가만 낮추다가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커진 분, 장중 화면을 볼 수 없어 늘 뒤늦게 움직이는 분께 필요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께는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 상황을
결정을 나눈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수익 중인 분은 어디서 수익을 지킬지, 손실 중인 분은 언제 추가 매수를 멈추고 비중부터 살펴볼지, 현금이 있는 분은 어떤 수급이 들어올 때 관심을 높일지 계좌 상태별로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대응자료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해 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확인되는 순서대로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엔비디아 실적 이후 반도체 자금이 삼성전자에 남는지, 장비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로 번지는지도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가가 움직인 뒤 영상을 다시 찾아보며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매 계좌의 대응 순서부터 세워둔 다음 그 기준이 바뀌는 순간을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에 행동을 세 줄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강하게 출발하면 첫 급등을 따라가지 말고 시가와 첫 눌림을 지키는지 봅니다. 보합으로 시작하면 오전 고점과 저점 가운데 어느 쪽을 거래대금으로 먼저 넘는지 확인하고요. 약하게 시작하면 낙폭 자체보다 외국인 현물이 돌아오는 시간과 첫 저점 회복 속도를 봅니다. 수익 중인 분은 시가나 첫 저점 가운데 하나를 수익 보호선으로 정하고, 손실 중인 분은 반등 때 거래량이 붙지 않으면 본전만 기다리지 마세요. 현금이 있는 분은 오늘 밤 결과를 마치려고 전부 넣지 말고 결과 뒤 수급을 확인할 돈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 순서만 적어둬도 장이 빨라졌을 때 무엇부터 볼지 몰라 가장 늦게 따라가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가 기대감으로 힘을 받을 여지는 충분하지만 한 방향으로 곧장 올라가기보다 장중 한 차례 매물을 확인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승을 따라가기보다 눌렸을 때 외국인 현물이 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강하게 출발하면 시가와 첫 눌림을 확인하고, 약하게 출발하면 회복 속도와 외국인 수급을 보세요. 오후에는 결과를 앞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 프로그램 매도가 일시적인지 종가까지 이어지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의 빨간색과 파란색보다 중요한 건 오늘 들어온 돈이 내일까지 남을 수 있는 성격인지입니다. 오늘 종가가 높으면 내일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약하게 끝나면 실적 기대가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를 기록해두면 내일 갭이 나왔을 때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가 이어진 상태의 갭 상승은 첫 눌림을 기다릴 수 있지만, 개인 추격만 쌓인 갭 상승은 수익 보호가 먼저입니다. 약한 종가 뒤에도 외국인이 다시 받으면 기다릴 수 있고, 강한 종가 뒤 수급이 빠지면 경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마음 놓고 웃지 못했던 날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도 막연한 기대만 품고 결과를 기다리지는 마세요. 오르면 수익을 지킬 준비를 하고, 밀리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한 뒤 움직이면 됩니다. 주식은 미래를 전부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틀렸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맞았을 때 수익을 지키는 사람이 끝까지 남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출근길 내내 삼성전자 생각이 떠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장이 열리기 전부터 최악과 최고를 혼자 결정해 두지는 마세요. 시초가, 첫눌림, 외국인 현물, 오후 프로그램 수급까지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주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준비한 순서대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예상과 다른 움직임이 나와도 내가 또 틀렸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예상은 바뀔 수 있지만 기준은 바로 고쳤을 수 있습니다. 강세가 이어지면 수익을 지키며 따라가고, 수급이 무너지면 비중을 줄여 다음 선택을 남기면 됩니다. 오늘의 목적은 최고점을 맞히는 게 아니라 계좌에 남는 결정을 하나라도 만드는 겁니다.